자, 오후 내용 시작할게요.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DB스캔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에서 봤었던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거리 내지는 중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다면은 얘는 흔히 밀도 기반 데이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기존의 그 군집 방법들과 가장 큰 차이가요. 가장 장점으로 꼽히는 건데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형상의 데이터 셋에도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직선 형태의 혹은 곡선 형태의 군집화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는 다소 느려요. 속도는 다소 느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처음 접한 거니까 여태까지 앞에 과정이랑 동일하게 기본 코드를 먼저 살펴보고 그 기본 코드를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짚어본 다음에 이제 예제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그 실습 코드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군집화를 하는데 데이터가 좀 덩어리지지 않은,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모이지 않은 좀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DB 스캔 연습을 먼저 하는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모여있는 데이터를 얻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scikit-learn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셋 생성 함수를 쓸 거예요. 자, 패키지 참조를 먼저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거는 import cbon as sb, 그 다음에 from 파이플로 가져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을 그 scikit-learn 생성 함수를 써서 그 함수로 리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생성 함수를 만들게요. from sklearn datasets import make blobs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moon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두 개를 다 보는 거는 좀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make moons 함수만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from sklearn 클러스터 안에 dbscan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 표준화를 위한 패키지 가져오세요. 민맥스 스케일러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게요. 자,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할 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그 임의의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걸로 학습하는 예제들이 되게 많아요. 뭐 넘파이 배열 같은 걸로 이제 랜덤값 뽑아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함수 호출해서 리턴 받거나 그것도 아니면 리스트에다가 하드 코딩으로 직접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예제들이 좀 실제로 와닿지를 않아서 저는 그 방법 자체는 좀 그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 예제만큼은 데이터 모양이 하도 특이해서 얘를 먼저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이 make 문수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두 개의 반원 형태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사이클런 패키지 사이트에 보면은 클러스터링 및 분류 알고리즘을 연습하기 위한 장난감 데이터셋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API URL은 제가 여기 코드상에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나중에 정리하실 때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요. 이 페이지에 방문해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ke 문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일단은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셔플, 뭐 섞을지 보겠죠? 기본적으로 true고요. 노이즈, 잡음을 넣겠다라는 건데 이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랜덤값 고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함수를 파라미터 세팅하면은 이제 두 개의 리턴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자, 두 개의 리턴이 온다 그랬어요. X하고 Y가 오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받읍시다. 자, make 문스, 노이즈는 0.05 잡고 랜덤 스테이트는 777로 줘볼게요.
자, 리턴되는 경우를 보면은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에요. 넘파의 배열 형태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예제를 다른 예제에 접목을 하실 때는 분명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뀔 테니까 데이터 타입이 바뀌는 데서 오는 약간의 파라미터 세팅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파라미터나 이제 데이터 타입 같은 게 바뀌어서 오는 파라미터 변경 같은 경우는 굳이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에러 났을 때 에러 메시지 보고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자, plt 피규어 피그 사이즈는 10의 5라고 주고요. plt.show plt.close. 자, 스캐터로 그리는데 이제 x는 요거 x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게 보면 이제 x축이 필드가 두 개예요. 200행에 두 개의 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은 x에 대해서 모든 행에 0번째 열. 그 다음에 y축은 x의 모든 행에 대해서 1번째 열. 스캐터 함수에서 이 C 파라미터는 C본 쓸 때 휴 파라미터랑 비슷해. 휴 파라미터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겪었던 군집 데이터하고는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군집을 구별하기 위해서 y 값을 직접 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y 값을 배제하고 x만으로 데이터의 특성들을 군집을 시키면은 이제 군집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기존의 y와 얼마나 비슷한가 혹은 차이가 나는가를 체크해 보면 돼요. 뭐 사이클론 코드는 뭐 다 거기서 거긴 거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이해하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클러스터링보다는 파라미터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코드부터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 설명을 좀 그 이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어떤 그 평가를 위해서는 실루엣 점수를 써요. 그러니까 얘도 최적의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절차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그 데이터 스케일링이에요. 군집 알고리즘은 표준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 그냥 무조건 한다고 보셔도 지장 없어요. 자, 그래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합시다. 그리고 스케일러한테 fit 줘서 x를 줘서 학습을 시키고, 자, n데이터는 scalar.transform에서 x 설정할게요. 다 출력하기는 좀 부담되니까 상위 5개만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모델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넘어가도 되죠? 자,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자, 알고리즘 이름이 dbscan이니까 dbscan은 dbscan. 일단은 파라미터 주지 마시고요. 그냥 괄호만 닫을게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기본값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dbscan.fit이라고 해서 표준화한 n데이터를 걸어주시고요. 이게 학습이죠. 자, 그럼 이제 결과 받아오죠. y프리드는 dbscan.predict라고 해서 n데이터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죠. 자, dbscan은 predict를 통해서 예측치를 얻어내진 않고요. 이제 객체 안에 있는 labels 함수를 통해서 바로 예측치를 얻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시각화했었던 그 코드에서 카테고리에 대한 C 파라미터만 이 Y 프리도 바꿔서 시각화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 거랑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세요. 학습 결과를 가지고요. X축에 표준화를 수행한 N데이터, Y축에도 N데이터로 거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예측 결과를 걸었을 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그 데이터 형태랑 모양이 비슷한지를 체킹해 보세요. 일정하죠? 자, 잠깐 기다릴게요. 첫 번째 예제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패키지 하나 추가했습니다. 결과 평가를 위한 실내 스코어 함수 가져왔고요. 맨 마지막에 엔데이터와 와이프리드를 걸어서 그냥 실루엣 스코어 평가만 이제 내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DB 스캔 객체를 만들 때 별다른 파라미터를 안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파라미터 두 가지가 원래 존재하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값대로 들어간 거고요. 그 파라미터 값을 실루엣 스코어를 보면서 조절을 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예요. 자, 여기 지금 결과로 떨어지는 예측 값을 확인해 보면은 값이 이제 군집이 두 개 종류로 나왔으니까 0하고 1밖에 없죠. 근데 DB 스캔을 실제로 실행하면은 군데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DB 스캔에서는 그 마이너스 1을 노이즈라고 불러요. 노이즈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치 데이터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로 올려서 DB 스캔에 대한 약자가 밀도 기반 군집화인데 뒤에 이거는 DBSC까지에 대한 얘기고요. 뒤에 있는 게 오브 어플리케이션 노이즈까지 붙은 거예요. 군집을 시켰는데 특정 집단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이 마이너스 1로 떨어져요. 그 마이너스 1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을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네, 이 데이터는 애당초 이제 그런 거를 염두하지 않고 만들어진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이즈 결과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 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기본 코드를 봤는데요. 일단 이 내용 기반으로 살을 좀 붙여볼게요. 자, 클러스터링 모델 구현 이쪽에다가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DB 스캔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요. 일단은 이 DB 스캔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용할 때 주요 파라미터. 자, DB 스캔의 주요 파라미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EPS라는 값하고요.
설명. EPS라는 값하고 여기 설명 적을 거고, 그 다음에 min sampl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API를 보면은 저 min samples는 기본값이 5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EPS는 기본값이 0.5로 잡혀 있습니다. (0.5) 얘는 5. 자, 얘는 이제 몇 개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에서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 즉 부수적인 데이터로 나눠져요. 그래서 EPS 값이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측정되는 거리 값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는 유클리디언 거리 값이에요. min samples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점으로 삼는 주변 지역의 표본수예요. 그래서 이 DB스캔의 특징이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최소 min samples의 표본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자, 주요 용어. 자, 지금 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동안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왔죠. 자, 첫 번째는 핵심 포인트 혹은 핵심 샘플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용어고요. 마지막 용어가 잡음, 노이즈예요. 밀집 지역을 먼저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자, 밀집 지역은 그 특정 공간에서 데이터가 모여 있는 영역이에요. 왜 모여 있냐? 가까우니까 모여 있겠죠? 자, 핵심 포인트는 EPS에서 설정한 거리 안에서 데이터가 지정한 min samples 개수를 만족시키는 밀집 지역 내 데이터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10개인데 이제 핵심 포인트가 2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민 샘플스를 4개라고 찍으면, 3개라고 찍으면 2개의 점을 기준으로 이제 3개씩 가까운 애들을 찾고 나면은 남는 애들이 생긴다. 여기 끼지도 못하고 저기 끼지도 못하는 애들이 남는다고요. 그런 애들을 이제 잡음이라고 불러요. 자, EPS 거리 안에 들어오는 포인트 수가 지정한 민 샘플스보다 적을 경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레이블로 분류된 거죠. 이걸 잡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DB 스캔을 처리할 때는 EPS 파라미터하고 민 샘플스 파라미터를 이제 계속 맞춰가면서 그 최적의 형태를 찾는 건데, 이걸 찾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그 공식적인 거는 없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EPS 값을 쉽게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입력 데이터들을 이제 스케일을 조절해서, 즉 표준화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비슷한 범위로 이제 조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표준화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예제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지금 요 데이터들은 뭔가 파라미터를 설정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워낙 잘 분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새로 하나 도입을 해서 예제를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는 이제 요겁니다. 그 몰 클러스터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지출한 거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 점수,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군집으로 나누는 형태의 데이터예요. 데이터 형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커스터머 아이디, 젠더, 나이, 그 다음에 그 연소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점수 1점에서 100점 사이. 자, 데이터는 제가 미리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자, 새로 주피터 하나 만들고 16번. dbscan2라고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아까랑 똑같이 가져오시고요. 필요한 패키지는 이후에 추가로 이제 임포트 할게요.
자, 데이터셋 생성 함수는 필요 없겠죠. 자, 데이터 가져봅시다. 오리진은 리드 엑셀. 파이플로 임포트가 안 돼 있으니까 걔도 임포트 하죠. from pandas import read 엑셀. 자, 데이터 주소가 네, 주소 밑에 이제 G02 밑에 customer.xlsx.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해서 엑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드 이름은 제가 한글로 바꿔놨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캐글에 나와 있는 항목 보면은 성별, 여자 2명, 19명, 21명, 15, 39, 81 같은 데이터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별히 고객 아이디 필드는 그냥 단순 일련 번호니까 얘를 인덱스 콜로 삼고 데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죠. 그 다음에 인포도 같이 출력할게요. 자, 출력해보면 전체 200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성별은 이제 문자열 데이터, 나머지는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데이터까지 가져왔는데 이거를 시각화를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데이터 올려놓고서 약간 후회한 부분인데 필드 이름이 지금 한글로 돼 있어갖고 그래프 그릴 때 한글 세팅 미리 안 해놓으면은 이따가 글자 다 깨져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글 식별하는 코드 좀 미리 넣어놓을게요. 임포트 sys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코드 블록 하나 추가해서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하도 많이 썼던 코드니까 그냥 복사해서 가져옵시다. 자, 일단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연수입하고 지출 점수만 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수입과 지출 점수를 이제 산점도로 뿌려보겠습니다. 연수입에 따른 지출 점수 확인. plt.figure 그래프 사이즈 적당히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b.scatterplot 데이터는 오리진 걸고 x축에 연수입 그리고 y축에 지출 점수
자, 이 데이터셋 자체가요, 그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실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있는 요 지출 점수라고 하는 게 그 고객의 행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에서 부여하는 점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점수가 부여됐는지는 알 수는 없고, 요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그 어떤 집단을 나눌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도 꽤 유명한 데이터인데, 그 캐글의 이 데이터를 찾으러 들어가면은 알려져 있는 사이트가 404로 가나요? 그래서 데이터 그 다운받으려면 좀 다리품을 좀 팔아야 돼요. 자, 얼핏 봐서는 뭐 군집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 군집을 묶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 갈 거고요. 일단은 필요한 것부터 뽑아냅시다. x는 origin.filter라고 하면서 연수입하고 지출 점수만 먼저 뽑았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할게요. 현재 있는 값들로 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표준화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표준화는 빼먹지 말고 갑시다. 자,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만들고요. 스케일러.fit 해서 x 주고, n데이터는 스케일러.transform. 자, 5개만 확인해 볼게요. 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군집 모델부터 해보죠. 여기를 그냥 dbscan 구현이라고 하죠. 자, 모델 구축. dbscan은 dbscan.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EPS하고 min samples 보통 이렇게 2개를 줘요.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EPS 값은 기본 값이 0.5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0.2로 한번 줘봤어요. 그냥 기본, 오늘 처음이니까 일단 기본 값으로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bscan.fit 이라고 하면서 x가 아니죠. 표준화한 n데이터를 줍니다. 자, 얘는 fit 함수를 호출하면은 사실 바로 그 클러스터링 결과를 바로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뭐 K라고 받은 다음에 리턴 받은 다음에 그냥 K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객체 떨어지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객체가 바로 떨어지죠.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가 그 레이블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그 레이블링 결과를 바로 얻었죠. 따로 예측치를 뽑아낼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생성된 예측치를 가지고 그 라벨링된 결과라고 얘기할게요. 라벨링된 결과를 갖고 걔를 그래프에다 올려봅시다.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지를 볼게요. 자, 그래서 군집 결과 dbscan.labels 라는 애에 접근하면은 이제 우리가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군집의 결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게 어떤 집단에 속하기가 좀 애매했던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결과는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바뀌어요. 이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당연히 결과는 바뀌어요. 일단은 파라미터를 어떤 값으로 조절할지는 좀 나중 얘기니까 요 값들 먼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기본 값대로 한번 해보고요. 조금 있다가 EPS 값만 좀 키워봅시다. 늘려서. 자, 이 군집 결과를 휴로 삼아서 이제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아까 우리 시각화 했었던 거 여기 있죠? 이 코드 가져오시고. 자, 근데 이 지금 클러스터 레이블이라고 배열 받아놓은 걸 데이터 프레임에 붙여서 휴로 쓰고 그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10원 쓰지 말고 파일 플롯으로 갑시다. 자, plt. 그냥 스캐터. 그냥 10원으로 가도 되겠네요. 여기 휴 걸어도 되겠네요. 휴는 네, 클러스터 레이블. 자, 그럼 얘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를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는 그룹이라고 볼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그룹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1은 그룹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룹에 속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떨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 DB 스캔을 이상치 검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준비했었던 예제는 이걸 이제 파라미터를 기본값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본값대로 분류한 결과는 지금 처음 봤는데, 분류하니까 좀 욱한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VVIP랑 나머지 고객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수입이 높고 지출이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 VVIP니까 이 사람들 왔다 하면 이제 매장 매니저부터 와서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거고. 고객 분류 예제예요, 이거.
자, 이제 요거를 파라미터만 고쳐보면 일단은 EPS만 5로 바꿔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일단 체크해보고 요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자고요. 왜냐면 얘가 파라미터가 다른 모델보다 좀 어려워요. 자, 5라고 하니까 지금 레이블이 다 0으로 나오네요. 자, 군집이 안 됐어요. 이거는 실루엣 점수 확인해 보면 점수가 되게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보통은 0.2부터 2단위로 올리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 0.2부터 0.2단위로 올리면서 체킹을 하거든요. 10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쵸. 아까 맨 처음에 줬던 게 0.5였죠? 그럼 0.2로 줘야겠다. 이제 조금 집단이 됐네. 자, 군집이 더 많아졌죠? 이걸 바꾸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 DB 스캔의 가장 큰 특징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눌지 내가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봤었던 군집 알고리즘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 군집의 목적이 우리 슈퍼마켓에서 그 장을 보는 그 고객들 중에 고객 등급을 세분화해서 나누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맞을 거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진짜 VVIP 고객을 추려내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게 더 맞겠죠.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값을 그 바꿔가면서 이제 원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 고객층, 이쪽은 좀 과소비가 심한 계층, 이쪽은 이제 주요 핵심 고객층이 될 거고, 이쪽 고객들한테는 좀 구매를 독려해야 되는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펼쳐볼 수 있을 거예요. 구매력은 충분히 되는데 지출은 많이 안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 보통은 이제 그 DB 스캔에 대해서는 결과값만 놓고 얘기하면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덧대 보면, 이 DB 스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값들이 두 개가 있어요. 마크다운이네. DB 스캔 점,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어 샘플 인디시즈 하고, 그 다음에 DB 스캔 점 컴포넌트, 전부 값에 언더바가 들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언더바 들어가는 거는 원래는 그냥 개발자들 못 쓰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사람들이 알고 다 씁니다. 자, 요 데이터가 어떤 건지는 이제 시간 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이제 요 데이터들을 저는 요 이름 그대로 보고 그냥 핵심 샘플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얘네들은 그 입력 데이터들의 특정 인덱스들이에요. 그리고 요 인덱스를 충족하는 실 데이터들이 이것들이에요. 요 내용하고 해서 다음 교시에 필기 마무리하고 요 예제 이제 정리할게요. 자, 3시에 모입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과정 이제 핵심 포인트 확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코어 샘플 인디시즈라고 하는 요 값을 확인하면 이제 군집의 결과 형성된 그 핵심 포인트의 인덱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집을 잡을 수 있는 애들, 핵심 포인트의 인덱스예요. 자, 요거를 별도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 인덱스들이 가리키는 실제 데이터가 요겁니다. 해당 인덱스의 실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실 데이터를 쓸 건 아니니까 일단 요런 값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출력이 좀 많네요. 다섯 개씩만 선정해서 출력합시다. 자, 요 두 개 값들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이 코어 샘플, 편의상 CSI라고 부릅시다. 이 CSI 값들이 우리가 군집에 사용한 데이터들의 인덱스예요. 그러면은 이 군집에 사용한 데이터들 중에 이 값들과 일치하는 데이터들을 좀 걸러내 보자고요. 학습 데이터 중에서 핵심 포인트의 인덱스와 일치하는 데이터 찾기입니다. is core samples라고 하는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를 준비할 건데 여기에다가 0 아니면 1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CSI라고 제가 편의상 부르겠다고 한 값 있죠?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은 1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0으로 지정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리스트에 데이터를 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임시 코드예요. 우리가 n데이터라고 해서 아까 표준화를 해놨죠. 이 n데이터의 쉐이프를 확인해 보면은 행은 200개고 열은 2개다. 그럼 여기서 0번째를 추리면은 200개의 행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0부터 199까지일 거 아니에요. 0부터 199 중에서 3번째 거, 5번째 거, 13번째 거, 47번째 거,
48번째 거, 47, 48. 이 위치에 해당하는 애들을 따로 표시하겠다고요. 자, 그럼 이제 반복을 돌면서 for i in range 0부터 요거까지 반복을 돌아요. 그래서 만약에 i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if i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코어 샘플스에는 true 내지는 1 그렇지 않으면 코어 샘플스에는 0을 넣겠습니다. 그럼 입력 데이터와 구별되는 같은 사이즈의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 is core samples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0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이제 핵심적인 위치가 아니고 1로 떨어지는 애들은 핵심 위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로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걔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시각화를 해볼 건데 클러스터 결과를 시각화할 게 아니라 아까는 우리가 그냥 시각화해서 그룹을 확인해 본 거잖아요. 원래 맨 처음에 시각화했던 거 보면은 뭐 이것저것 구별이 안 되는 상태였죠.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n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니까 뭐 n 데이터를 갖고 해도 되겠죠? n 데이터의 모든 행에 대해서 0번째, 얘는 n 데이터의 모든 행에 대해서 1번째. 자, 이렇게 해도 아까랑 차이 없어요. 데이터 범위만 바뀐 거지. 여기에다가 데이터의 종류를 분류해준 이 코어 샘플스를 휴로 겁니다. 팔레트는 그냥 얘가 기본으로 제시해준 거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은 1로 나왔죠? 1로 나온 애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요 그래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각화한 요 자료의 의미를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EPS를 지금 0.4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뭐 0.6으로 바꿔서 또 해볼게요. 0.6으로 바꾸면은 잘 군집이 안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건 값이 너무 크니까 0.3.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군집이 확실히 형성이 되고요. 자, 파라미터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군집이 몇 개로 나오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 안에서는.
지금 여기 EPS가 0.3이고 민 샘플스가 5라고 하면 얘가 이제 처리라는 방식이 한 점에서 EPS가 이제 입실론이라 그래서 거리예요. 그래서 EPS 범주 안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아까 민 샘플스 개수만큼의 점들이 들어가면은 얘는 OK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한 점을 얘를 중심으로 얘는 얘를 중심으로 EPS 거리만큼 동그라미를 쳐봤을 때 민 샘플스만큼의 점이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그럼 얘는 아웃라이너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군집 형성이 가능한 애들과 가능하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애들은 0번부터 지금 여기서 6번까지 나온 거고, 마이너스 1은 다른 애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어진 EPS 거리 안에 민 샘플스만큼의 원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아웃라이너를 자꾸 아웃사이더라고 부르거든요, 맨날. 그래서 좀 동떨어진 데이터들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군집 방법이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여 있을수록 군집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요. 자,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군집들까지 비교해서 나누어서 본 거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아래쪽에 나온 애들은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군집과 비군집을 분리한 겁니다. 군집의 종류를 떠나서 여기는 군집이 형성돼 있는 지역들이고, 군집의 종류를 떠나서 나머지 것들은 군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DB스캔 같은 특히 밀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군집 방법은 실제 연구 사례에 등장할 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 자, 이게 그 어디 서울 지역에 딱 서울 어떤 구의 지역이라고 보죠. 뭐 서초구라고 볼게요. 서초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요 그 점들이 아파트 거래 위치라고 칠게요. 아파트 거래가 발생한, 판매나 구입이 발생한 아파트들의 위치를 위경도로 찍어서 가까운 애들끼리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밀도 중심이니까 가까운 애들끼리는 군집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애들은 군집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곳이 거래 발생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대체로 집값이 좀 비쌀 거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바깥쪽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지역을 일반적으로 핫스팟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DB스캔에 대한 그 실제 연구 사례를 찾아보실 때는 핫스팟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 발생 지역, 뭐 이런 거 찾을 때, 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찾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자, 요거 예제까지 해서 이제 그 PDF 배포할게요.